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률패 68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야구 시즌 내내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하고 있고, 본격적인 해외 축구 시즌을 맞아 축구 조합픽도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은 코너 시볼드,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찰리 반지입니다. 삼성 코너는 올 시즌 26경기 10승 6패, 평균 자책점 3.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키움전 선발 등판에서 9이닝 무실점 3진 11개를 잡아내면서 완봉승을 거둔 코너입니다. 시즌 최고의 피칭과 동시에 10승을 거둔 코너고, 최근 등판한 5경기에서 3승을 챙기면서 승운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 롯데를 상대로는 고전했었던 코너인데, 두 번의 롯데전 등판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6.75와 더불어 롯데 타선을 상대로 피안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 중인 코너입니다. 올 시즌 모든 구단을 상대로 선발 등판을 하고 있는 코너인데, 롯데 상대로 피안타율이 가장 높고, 특히 롯데 용병 빅터 레이에스가 코너 상대로 5타수 3안타, 홈런 1개를 기록 중일 정도로 강했던 만큼 최근 흐름이 좋은 코너일지라도 롯데를 상대로는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직전 기아와의 2연전을 모두 석패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두 경기 모두 1위 기아와 난타전을 벌였는데, 토요일 경기는 15대 13으로 석패했고, 일요일 경기 역시 6대 5로 역전패를 당하고만 삼성입니다. 박병호가 기아와의 연전에서 말로 홈런 1개 포함 홈런 3개를 몰아치면서 최근에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고, 용병 르윈 디아즈 역시 다시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롯데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박병호는 올 시즌 반즈 상대로 5타수 무안타로 고전했었고, 삼성은 류지혁과 김영우, 이재현까지 부상 이탈하면서 현재 내야진이 사실상 붕괴된 만큼 이번 경기를 잡기 위해선 선발 투수 코너의 호투가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찰리 반즈인데, 반즈는 올 시즌 20경기 8승 3패, 평균 자책점 2.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한화전 등판에서 7이닝 2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쉽게 패전을 기록한 반지입니다. 올 시즌 20번의 선발 등판에서 15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을 정도로 팀의 에이스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점 역시 반지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는 고전했었던 반지인데, 두 번의 삼성전 등판에서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4.32를 기록하고 있고, 삼성 타선을 상대로 피안타율 3할 5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안타를 다수 허용했습니다. 삼성의 베테랑 강민호가 반즈 상대로 4타수 2안타, 홈런을 1개 기록 중이기 때문에 반즈는 강민호와의 승부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롯데는 최근 4연승을 거두면서 KT 한화와 함께 치열한 5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병 레이에스와 손호영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윤동희와 나승엽 등 팀의 젊은 자원들이 힘을 내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두산전 발라조빅의 강속구에 손등을 맞은 손호영이
큰 부상이 아닌 단순 타박상 진단이 나오면서 이번 삼성전 출전할 확률이 높아진 점도 롯데에겐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삼성 코너에게 강했던 롯데 타선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NC의 선발은 이용준,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입니다. NC 이용준은 올 시즌 5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5.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한화전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시즌 첫 승을 챙겼던 이용준이고, 이 경기를 기점으로 NC는 길고 긴 11연패를 끊고 최근 8경기 5승 3패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이용준은 7월 30일 키움전 등판에서 3과 3분의 1이닝을 투구한 동안 5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했던 만큼 최근 흐름이 괜찮은 이용준일지라도 이번 키움전은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NC는 직전 SSG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했는데 특히 홈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용병 맷 데이비슨이 2경기 연속 홈런과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권희동과 박민우 역시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록적인 11연패를 끊은 뒤 확실히 경기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NC고, 올 시즌 홈에서는 키움 상대로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키움의 에이스 후라도가 등판한다고 해도 NC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비슨이 후라도 상대로 6타수 2안타, 홈런 1개를 기록 중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데이비슨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아리엘 후라도인데, 후라도는 올 시즌 26경기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1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투수를 할 수 있겠고, 올 시즌 26번의 선발 등판에서 무려 21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닝 소화력과 안정감 둘 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NC 상대로도 강했던 후라도인데 2번의 NC전 등판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2.03을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 역시 2할 4리일 정도로 NC 타선을 잘 막아냈습니다. 이닝이터 후라도가 등판하는 경기에서는 키움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불펜 싸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후라도가 호투해준다면 키움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 원정팀 LG의 선발은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입니다. 기아 양현종은 올 시즌 25경기 10승 3패, 평균 자책점 3.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SSG전 등판에서 5이닝 4실점 다소 고전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아 시즌 10승째를 기록한 양현종입니다. 이번 시즌 유독 양현종이 등판한 경기에서 팀 승률이 좋고, 이번 경기 상대 LG에게도 상당히 강했던 기아입니다. 최근 LG 상대로 7연승과 더불어 시즌 상대 전적 12승 3패를 기록 중일 정도로 LG를 압도하고 있는 기아고, 최근 5경기 4승 1패를 거두면서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직전 2위 삼성과의 2연전에서 2경기에서 21득점을 뽑아내면서 연승을 거뒀는데, 김도영과 최영우, 나성범과 용병 소크라테스 등 핵심 타자들이 모두 타격감이 올라오면서 그야말로 화력이 폭발하고 있는 기아 타선입니다. LG 선발 에르난데스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수는 있겠지만 최근 기아 타선의 타격감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의 선발은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인데, 에르난데스는 올 시즌 5경기 1승 0패, 평균 자책점 3.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23이닝을 투구한 동안 삼진을 28개나 잡아냈을 정도로 탈삼진 능력을 갖췄고, 직구와 스위퍼를 주무기로 빠른 템포로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투수입니다. 최근 LG는 불펜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영천과 김진성, 핵심 불펜 자원들 역시 기아에게 상당히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선발 투수 에르난데스가 최대한 긴 이닝을 버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LG 타선에서는 용병 오스틴과 홍창기, 박동원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데, 용병 오스틴은 이번 경기 상대 선발 양현종을 상대로 5타수 무안타로 약했던 반면, 홍창기와 박동원은 양현종을 상대로 각각 3타수 2안타,
4타수 4안타를 기록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홍창기와 박동원,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기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한화의 선발은 문동주,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최원준입니다. 한화 문동주는 올 시즌 20경기 6승 7패, 평균 자책점 5.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롯데전 선발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문동주입니다.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7월 중순 이후 구속과 공의 회전력이 다시 올라오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문동주고, 최근 등판한 7경기에서 3승 1패를 거두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즌 초반 문동주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번 경기 상대 두산을 3번이나 만났었는데 두산 타선에 그야말로 난타를 당하면서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3번의 두산전 등판에서 0승 3패, 평균 자책점 18.56을 기록했었고 10과 3분의 2이닝을 투구하는 동안 두산 타선에 홈런 5개 포함 안타 24개를 허용하면서 피안타율 4할 5푼 3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비교해 지금의 문동주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하나 불펜 역시 안정감이 더 생긴 만큼 이전 맞대결처럼 문동주가 난타를 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두산 타선이 문동주를 잘 공략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문동주의 호투를 100%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최원준인데 최원준은 올 시즌 21경기 5승 6패, 평균 자책점 6.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NC전 등판에서 4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하면서 부진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으로 패전은 면했던 최원준입니다. 올 시즌 하나 상대로도 다소 고전했는데 두 번의 하나전 등판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6.30과 더불어 피안타율 3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21번의 등판에서 기록한 퀄리티 스타트가 단 2번이었을 정도로 이닝 소화력과 안정감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원준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최원준이 경기 초반부터 흔들린다면 불펜이 조기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두산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상대팀 선발에 강점을 보여왔기 때문에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 선발은 맥스 마이어,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은 패트릭 코빈입니다. 마이애미 마이어는 올 시즌 10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5.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등판한 6경기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 7.12를 기록 중인 마이어고 피안타율 역시 3할 4리에 달할 정도로 상대팀 타선에 안타를 다수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6경기에서 기록한 피홈런이 9개일 정도로 장타를 많이 맞고 있고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도 많아지면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어입니다. 메이저리그 데뷔는 2022년에 했지만 2경기 등판 이후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지난 시즌에는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고 올 시즌 시범 경기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막 로스터에 합류한 마이어인데 실제 시즌 초반이었던 4월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에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타선을 실점 없이 막아내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은 패트릭 코빈인데 코빈은 올 시즌 27경기 4승 12패, 평균 자책점 5.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뉴욕 양키스전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챙겼던 코빈입니다. 특히 양키스의 강타선을 상대로 안타 2개만을 허용하면서 호투했고 지난 23일 콜로라도전 등판에서도 6이닝 1실점 호투했던 걸 감안하면 확실히 최근 경기력이 올라온 코빈입니다. 다만 원체 기복이 심한 만큼 양키스에게 호투하고 마이애미 상대로는 고전할 수도 있는 게 코빈이고 실제 올 시즌 마이애미전 등판에서 4이닝 7실점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워싱턴이 마이애미 상대로 7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 마이애미 선발 맥스 마이어보다는 그래도 메이저리그 데뷔 13년차 코빈이 경험이 많은 투수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워싱턴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투수 모두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템파베이 레이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제프리 스프링스,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데이비드 페스타입니다. 템파베이 스프링스는 올 시즌 6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3.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애틀전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쉽게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7월 말 부상 복귀 이후 경기력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스프링스인데 특히 직전 시애틀전에서는 안타 1개만을 허용했고 삼진을 9개나 잡아내면서 인상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표보는 크지 않지만 미네소타 타선을 상대로도 강했던 스프링스인데 미네소타 타자들은 스프링스 상대로 통산 12타수 1안타, 타율이 1할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고전했습니다. 불펜이 나쁘지 않은 템파베이인 만큼 스프링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템파베이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은 데이비드 페스타인데 페스타는 올 시즌 9경기 2승 4패, 평균 자책점 4.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애틀랜타전 등판에서 6이닝 2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기록한 페스타입니다. 페스타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루키 투수고 현재 조 라이언과 크리스 패덱이 부상으로 인해 미네소타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지면서 최근 꾸준하게 등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198cm의 큰 키를 가진 투수고 이 큰 키에서 뿌리는 직구는 대략 90마일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하는 유형이고 신인인 만큼 아직은 이닝 소화력과 경기력 기복이 있지만 확실히 잠재력이 있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템파베이 타자들이 페스타를 처음 만나기 때문에 의외의 호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스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미네소타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베시드,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타일러 필립스입니다. 토론토 베시드는 올 시즌 27경기 9승 13패, 평균 자책점 4.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보스턴전 등판에서 6.2이닝 1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기록한 베시드입니다. 올 시즌 한 번의 필라델피아전 등판에서 6.1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었고 커리어 내내 필라델피아 타선을 상대로 준수한 피칭을 해왔던 베시드입니다. 필라델피아 타자들은 베시드 상대로 통산 112타수 26안타, 타율 2할 3푼 1리를 기록하고 있고 홈런은 닉 카스테야노스가 유일하게 한 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필라델피아 특유의 장타가 베시드 상대로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시드는 구위가 좋은 투수가 아니라 전형적으로 맞춰잡는 스타일의 투수기 때문에 소위 낚아먹는 피칭이 이번에도 잘 먹혀든다면 큰 스윙을 가져가는 필라델피아의 거포들이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타일러 필립스인데 필립스는 올 시즌 데뷔한 루키고 7경기에 등판해 4승 1패, 평균 자책점 5.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에 등판한 4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1.80을 기록하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던 필립스인데 8월에 등판한 3경기에서 11이닝을 투구한 동안 17실점을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 13.91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경기에서 기록한 피안타가 20개, 피홈런도 4개일 정도로 상대팀 타선에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라델피아는 직전 지구 라이벌 애틀랜타와의 4연전에서 3승 1패를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루키 필립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크리스 세일,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카일 프리랜드입니다. 애틀랜타 세일은 올 시즌 25경기 15승 3패, 평균 자책점 2.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유력 후보일 정도로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세일입니다. 세일이 등판한 25경기에서 18승 7패,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애틀랜타고
득점 지원이 되지 않는 날에도 세일 본인이 호투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끈 적이 정말 많았던 올 시즌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상대는 원정 경기에서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세일의 공을 쉽사리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정팀 콜로라도의 선발은 카일 프리랜드인데 프리랜드는 올 시즌 16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5.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리우는 홈구장 쿠어스필드 등판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로 유명한 프리랜드인데 역시나 올 시즌에도 홈경기 등판에서는 2승 1패, 평균 자책점 3.74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2승 5패, 평균 자책점이 7.341 정도로 홈보다 원정 경기 등판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8월 12일 애틀랜타전 등판에서 3.2이닝 동안 3실점, 홈런을 2개 허용하면서 다소 고전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애틀랜타 원정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우위를 고려해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애틀랜타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렸고 올 시즌 세일이 등판한 경기에서 한 점차 승부가 6번이나 나왔을 정도로 세일은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애틀랜타가 애를 먹었던 경기들이 꽤 있었던 만큼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은 브래디 싱어,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선발은 테너 바이비입니다. 6월 7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투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캔자스시티 싱어는 3.2이닝 동안 안타 9개를 허용하면서 2실점을 기록했고 클리블랜드 바이비는 5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싱어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얼마 전 클리블랜드의 홈에서 치러졌던 두 팀의 4연전에서 원정팀 캔자스시티가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을 제대로 타는가 싶었지만 캔자스시티는 이후 휴스턴과의 4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클리블랜드에게 상대 전적이 7승 4패로 앞서 있는 캔자스시티고 이미 클리블랜드 바이비를 3번이나 상대해 본 만큼 캔자스시티가 홈에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는 지난 캔자스시티와의 4연전에서 1, 2, 3차전을 내리 패배했지만 4차전 역전승을 거두면서 수입은 면했습니다. 이후 치러진 피츠버그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올 시즌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다소 고전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불펜은 확실히 원정팀 클리블랜드가 한 수 위인 만큼 바이비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고 불펜으로 마운드를 넘긴다면 클리블랜드 역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러키 브루어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의 선발은 에런 시베일,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당초 소니 그레이에서 스티븐 마츠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미러키 시베일은 올 시즌 26경기 5승 8패, 평균 자책점 4.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샌프란시스코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시즌 5승째를 기록한 시베일입니다. 8월 들어 등판한 5경기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3.29의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보다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시베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는 가운데 최근 타격 페이스가 괜찮은 타선의 득점 지원이 있다면 미러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당초 소니 그레이가 유력했는데 스티븐 마츠로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레이가 미러키를 상대로 고전했었고 원정 경기 등판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좌투수 마츠를 먼저 올린 것 같습니다. 마츠는 올 시즌 6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6.18을 기록하고 있고 올 시즌 5월 1일 디트로이트전이 마지막 등판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기력이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미러키 타자들이 마츠 상대로 통산 46타수 7안타, 타율 1할 5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고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투수 그레이보다 좌투수 마츠가 미러키 타선을 상대로 변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은 앤드류 히니, 원정팀 양키스의 선발은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텍사스 히니는 올 시즌 27경기 4승 13패, 평균 자책점 3.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유독 승운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히니인데 최근 등판한 두 경기에서도 10이닝을 두고 한동안 1실점만을 기록했지만 두 경기 모두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양키스를 상대로도 다소 고전했는데 한 번에 양키스전 등판에서 4.2이닝 4실점, 패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양키스의 거포 3인방, 에런 저지와 후안 소토, 지안 카를로 스탠튼에게는 커리어 내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던 히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4승 13패라는 성적에서 알 수 있듯이 피칭 내용에 비해 본인의 승운이 너무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양키스의 선발은 카를로스 로돈인데 로돈은 올 시즌 27경기 14승 9패, 평균 자책점 4.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워싱턴전 선발 등판에서 5.2이닝 5실점, 패전을 기록한 로돈입니다. 최근 원정 경기 등판에서 고전하고 있는 로돈인데 그래도 올 시즌 한 번의 텍사스전 등판에서 5.2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만큼 이번 경기가 최근에 좋지 않은 원정 등판 흐름을 끊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텍사스 원투펀치 코리 시거와 아돌리스 가르시아에게 약했던 만큼 로돈은 이 두 선수와의 승부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양키스 타선은 주포 에런 저지와 후안 소토가 한참 좋을 때만큼의 타격감은 아니지만 글레이버 토레스와 재즈 치존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팀의 득점력은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올 시즌 이미 텍사스 히니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양키스인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 양키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리드 데트머스,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워커 뷰러입니다. 에인절스 데트머스는 올 시즌 12경기 3승 6패, 평균 자책점 6.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시애틀전 등판 이후 오랜만에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치르는 데트머스입니다. 다만 어느덧 데뷔 4년차를 맞이했지만 팀이 원하는 정도로 성장해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올 시즌 5월과 6월에 등판한 6경기에서 4패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았던 데트머스입니다. 상대팀 다저스 타선이 최근 타격감이 올라온 만큼 현실적으로 실점 없이 다저스 타선을 막아내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다저스의 선발은 워커 뷰러인데 뷰러는 올 시즌 11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점 5.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볼티모어전 등판에서 4.2이닝 4실점을 기록했지만 2점은 비자책점이었고 야수들의 실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칭 내용이 나쁘지 않았던 뷰러입니다. 2019년에 14승 4패, 2021년에 16승 4패를 기록하면서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서 한 축을 담당했었던 뷰러지만 부상으로 인해 지난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올 시즌 복귀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경기력 자체는 전성기에 비해 많이 떨어진 모습이지만 직전 볼티모어전 반등의 가능성을 보였고 최근 다저스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뷰러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끌고 가준다면 다저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다저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JT 긴,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오클랜드 긴은 드래프트는 2018년에 있었지만 메이저리그 데뷔는 올해 8월에 한 루키입니다. 올 시즌 2번의 구원 등판과 1번의 선발 등판이 있었는데 직전 자신의 메이저리그 첫 선발 등판이었던 신시내티전에서 5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안타 4개를 허용했고 4실점을 기록한 긴입니다. 피칭 내용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으로 인해 패전은 면했습니다. 원정팀 시애틀의 선발은 루이스 카스티오인데 카스티오는 올 시즌 28경기 11승 12패, 평균 자책점 3.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는 확실히 시애틀의 카스티오가 오클랜드 긴에 비해 몇 수 위지만 직전 화요일 경기도 오클랜드에게 한 점 차로 패배한 시애틀이고 시애틀은 여전히 팀 타율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타격 기복이 심한 팀인 만큼 선발 투수의 우위만으로
시애틀의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스티오가 기록 중인 성적 11승 12패에서 알 수 있듯이 올 시즌 잘 던지고도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접전 구도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카일 해리슨이 유력하고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라인 넬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해리슨은 올 시즌 23경기 7승 6패, 평균 자책점 4.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데뷔한 샌프란시스코의 유망주 투수고 올 시즌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는 좌완 투수입니다. 다만 7월까지는 흐름이 괜찮았던 해리슨이지만 8월 들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8월에 등판한 5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6.38을 기록했고 특히 5경기에서 기록한 피홈런이 7개였을 정도로 상대팀 타선에 장타를 다소 허용했습니다. 게다가 6월 5일 애리조나전 등판에서 6이닝 동안 피안타 8개, 4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 애리조나전 역시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의 타격 페이스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해리슨이 버텨주지 못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라인 넬슨인데 넬슨은 올 시즌 25경기 9승 6패, 평균 자책점 4.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넬슨 역시 데뷔 3년차를 맞는 애리조나의 유망주 투수고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 8월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은 넬슨인데 7월에는 등판한 6경기에서 3승 0패, 평균 자책점 2.42를 기록했고 8월에도 등판한 5경기에서 1승 0패, 평균 자책점 3.19의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6월 4일 샌프란시스코전 등판에서도 7.2이닝 2실점 호투했었던 만큼 넬슨이 이번 경기에도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애리조나는 직전 LA 다저스와의 4연전에서 1승 3패를 거두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지만 타선의 타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월요일 기준으로 팀 타율 전체 2위에 올라있는 동시에 올 시즌 리그에서 좌투수 공략을 가장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미 6월에 한번 상대해본 샌프란시스코 해리슨을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애리조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68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